어떻게 보면 팔 아프게 와서 이런 걸로 써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시험을 보기 전에 이런 연습을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이런 게 시험지와 동일한 칸에 쓰는 연습을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시고 시험을 보시는 분이 의외로 많고, 그런 분들은 막상 내가 아무리 외웠어도 실제 이거를 쓰려 하니 잘 안 써지더라, 막막하더라, 이런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그래서 물론 또 그럼 이렇게 뭐 이런 연습장이나 그런 데 쓸 수도 있죠. 하지만 이렇게 정식으로 써보는 연습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자보나 뭐 근제, 삼보험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이 하실 거예요. 쓰는 연습들을. 근데 의학은 딱히 할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12주 동안 이제 요 연습을 좀 해볼 거고요. 우리가 이제 12주 동안 하는 이 과정은 어떤 뭐 지금부터 막 이거를 외우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 기본서를 이제 조금 읽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이제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지겹고 막 이러셔서 제대로 아마 안 읽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것을 목표를 잡고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이번 시간을 마련했는데, 여러분이 각 단원 챕터를 보시면 자, 페이지 4쪽을 볼게요. 각 단원에 보면 이렇게 학습 목표가 있어요. 실제로 이거를 보지 않으시고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하지만 내가 이제 이 책을 3번을 읽겠다는 목표를 잡으신 분들이라면 적어도 이 학습 목표에 있는 내용은 이렇게 쓰실 수 있으셔야 돼요. 저도 수기로 써왔거든요. 이 페이퍼는 학습 목표에 있는 것들을 제가 문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학습 목표를 충분히 숙지하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12주라서 상해 2번, 질병 2번이기 때문에 굉장히 빡빡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칸을 채우는 연습을 할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거를 미리 뽑아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고, 나는 우리 집에 프린터가 없다 하시는 분은 1시간 빨리 오세요. 1시간 빨리 오셔서 쓰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쉬는 시간 이용해서 쓰시면 되니까 그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사실 기본 이론에서 했던 것만큼 막 뭘 자세히 설명한다던가 이런 시간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책에서 무슨 내용들은 짚고 가야 되고 다음에 다시 하겠다는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이드를 제시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프린트물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페이지 이제 이 골절 탈구의 개론의 학습 목표들을 쭉 보면서 이제 이 페이퍼들을 이제 볼 건데요. 보면 1번, 2번은 이제 우리 해부학적인 것으로 기초적인 거예요. 요거는 각자 보시기 바라고, 참고로 이제 그 어떤 학생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발의 운동과 관련해서 이제 발가락이 제가 이제 이 내전, 외전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내반, 외반, 뭐 내반이라고 하고 외반이라고 하고 내번, 외번 이렇게도 말하는데 그게 아니냐 했는데, 이 내반과 외반, 내반, 내번, 외번 이 운동은 이 페이지 7쪽에서 나와 있듯이 발목을 움직여서 발바닥을 안쪽으로 하는가 바깥쪽으로 하는가라는 운동이에요. 우리 손 같은 경우에는 회내, 회외 하듯이 발은 4번, 외번 이렇게 하잖아요. 발가락은 발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손과 이 손바닥과 발바닥을 제외한 모든 운동은 우리 신체를 중심으로 안쪽으로 모아졌을 때는 내전, 바깥쪽은 외전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발가락도 내전, 외전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아시겠죠? 네. 자, 페이지 13쪽부터 이제 제가 썼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골절 탈구의 개론에 앞서서 인체의 주요 이제 구조물들 중에서 뼈, 관절, 연골, 뭐 근육, 건
인대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관절에 대한 내용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돼요. 2016년도인가 7년도에 활막관절에 대한 정의를 쓰는 내용들이 나왔었습니다. 자, 관절은 그 정의를 보면 뼈와 뼈를 연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관절은 움직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혹은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느냐 그리고 관절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면 운동성에 따른 분류는 움직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가동관절과 부동관절로 나눌 수가 있죠. 가동관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렇게 관절낭 속에 뼈가 들어있는 무슨 관절? 활막관절이 가동관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부동관절은 그야말로 그냥 뼈와 뼈를 붙여놓은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머리뼈. 머리뼈는 본드로 뼈 붙여놓는 거 있잖아. 두 개의 봉합. 또 뭐 있어요? 그 다리에 이 경골과 비골을 붙여놓은 경비인대결합. 그리고 잇몸과 이를 붙여놓는 정삭인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조직학적으로는 어떤 성분으로 이 관절을 구성하고 있는지를 묻는 건데요. 보면 이 관절낭 속에 있는 관절낭 속에 활액이 차 있고 두 개의 뼈에 관절 연골이 있는 활막관절이 있고 이 뼈와 뼈 사이를 섬유질로 연결한 섬유결합 관절, 섬유관절이 있습니다. 섬유질은 굉장히 이제 질겨요. 질기기 때문에 이 가동성이나 탄력성이 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좀 운동성이 떨어지는 이 부동관절들이 섬유관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요. 여기 보면 봉합이나 이 인대결합들이 섬유관절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골관절은 이 관절과 관절을 연골로 연결한 건데요. 우리 연골 같은 경우에는 그 성분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 초자연골, 유리연골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 뼈가 있으며 요 끄트머리에 있는 연골도 초자연골이고, 우리 성장판 있는 그런 기본적인 연골들이 대부분이 초자연골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도 이 탄성연골과 탄력연골이라고 하고 또 섬유연골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 탄성연골은 주로 이제 이 관절로서는 잘 쓰이지 않고 있고요. 초자연골과 섬유연골이 이 관절의 형태로 뼈와 뼈를 연결할 때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초자연골은 이제 그야말로 우리 이제 이 뼈의 길이 성정을 할 때 골단판에 있는 것이 초자연골. 이거는 추간판, 그리고 치골결합, 이럴 때 쓰이는, 이 연골이 보통 이 섬유연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관절면의 모양에 따른 분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관절면의 모양에 따른 분류에 관절을 분류하고 이 관절이 우리 인체에 어떤 관절이 해당하는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좀 데리고 올게요. 자, 관절면의 모양에 따른 분류 중에서 가장 첫 번째에 나오는 것이 경첩관절입니다. 경첩관절은 이 헤라의 팩트 같이 이 굴곡 신전만 가능한 관절이라고 했죠. 우리 몸에서 족관절 그리고 슬관절 이런 팔꿈치 으쌰으쌰하는 팔꿈치 이 두관절 등이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보면 여기 굴곡 신전만 가능하죠.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구상관절, 구가관절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볼 앤 소켓이라고 해서 이 골두가 관절 와 안에 확 들어가 있는 형태로서 굉장히 안정성이 좋기도 하고 불안정하기도 한데 대표적인 것이 상지에서는 견관절, 하지에서는 고관절이 해당한다고 할 수 있죠.
자, 얘네들은 운동의 범위가 굉장히 많아요. 보면 우리 팔 막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운동의 범위를 이제 얘기할 때 굴곡, 신전, 그리고 몸의 안쪽으로 오는 내전, 외전이 있고 내해전, 외해전, 내해전 이렇게 크게 한 6가지 정도로 나누는데 이 구상관절은 이 모든 것이 가능해요. 보면 막 태권도 할 때 막 발 이렇게 하잖아요. 다 가능한 관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차축관절, 차바퀴 관절, 도르래 관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 관절 둘을 마치 차 바퀴처럼 둘러싸고 있는 관절로서 보면은 어디 가야 돼요? 요척관절. 그래서 이 차축관절 때문에 소발바닥, 개발바닥이 가능하다 이런 말을 했죠. 그리고 또 있어요. 어디? 응? 머리에서. 응? 좋아. 싫어. 제가 맨날 이것만 가르쳐준다고 어떤 학생이 컴플레인을 제기했어요. 왜 맨날 이런 것만 하냐. 환추, 축추관절에서 싫어 할 때 우리가 이 고리 던지기 제가 한번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1경추인 환추와 제2경추인 축추가 만나서 싫어 라는 의사 표시를 가능하게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어요? 과상관절, 타원관절이 있는데 요거는 이 관절 둘을 이렇게 타원 모양으로 싸고 있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것이 환추, 후두 관절에서 후두골을 이렇게 환추가 받치고 있는 것으로서 조화를 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요골과 수근골이 만나서 요수근 관절도 과상관절, 타원관절에 해당하고 안장관절은 말 안장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제1수지에 중수수지 관절이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6번째로 평면관절도 있는데 한 6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가장 이제 이 중에서 출제 빈도가 높은 것은 1번, 2번이에요. 경첩과 구성은 객관식 기출로 굉장히 많이 나온 관절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지의 3대 관절, 하지의 3대 관절을 구성하는 뼈를 쓰고 이것이 관절면의 모양에 따라서 무슨 관절에 해당하는지를 써라.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상지의 3대 관절은 견관절, 주관절, 그리고 완관절, 그리고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인데 이 세 관절들이 이루는 뼈 다 쓰실 수 있어야 되고 얘네들이 무슨 관절인지 구상관절, 그리고 경첩관절, 그리고 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보면 타원관절도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도 구상관절, 경첩관절, 경첩관절 가능한 운동. 얘는 아까 맞는 관절이 했잖아. 얘는 굴곡 신전만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쓰실 수 있으셔야 돼요. 가장 이제 객관식으로 많이 나온 것은 경첩관절이에요. 자, 그 다음 번호 순서는 안 맞지만 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박적인 걸 일단 보고요. 자, 그 다음은 골절과 탈구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절과 탈구를 들어갈 때 이 정의를 좀 아셔야 돼요. 골절은 뭐의 연속성이 파괴되는 거예요? 뼈의 연속성이 파괴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이렇게 쾅 때려서 한 방에 으스러지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번 반복적으로 때려서 이 떨어지는 이 지붕의 빗물에 의해서 이 돌에 구멍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반복적인 힘에 의해서도 뼈의 연속성이 파괴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단일 혹은 반복적인 부하로 인해서 뼈의 연속성이 완전 혹은 불완전하게 소실된 상태에서 완전은 이렇게 댕강 부러진 거고요. 불완전은 한쪽만 부러진 거를 말해요. 그래서 이 정의의 어떤 개념을 정확하게 쓰실 수 있어야 되고요. 탈구는 관절의 어떤 손상인데 관절이 으스러진 상태예요. 관절이 뭐예요? 뼈가 뼈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관절이 파괴되어서 뼈와 뼈의 연결이 끊어진, 소실된 상태를 우리는 탈구라고 말을 해요.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이런 걸 쓰라고 하면 정작 못 써요. 재작년인가에 불안정성 골절에 대해서 써라 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안정하지 못하니까 불안정 골절이지. 아주 이제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그거를 말로 쓰려면 어려워요. 정복을 해도 다시 어긋날 가능성이 있는, 전이가 일 가능성이 많은 골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요구하는 건데 막상 머리로는 쉬워 보이지만 쓰기 어렵죠. 자, 그래서 골절의 이제 분류는 이제 어떠한 모양으로 이 골절선이 나타나는지, 혹은 어디가 부러졌는지, 혹은 이렇게 꽝한 직접 외상인지 간접 외상인지 또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해부학적인 위치에 따른 분류, 뼈의 어느 부분이 부러졌는가에 따라서 또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가장 장골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뼈의 이제 어떤 해부학적인 위치, 장골의 해부학적인 위치를 이제 볼 때 우리가 뼈의 끝은 우리가 골, 단, 중간은 골, 간, 줄기간, 그리고 골관과 골단 사이를 골간단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대로 골간 골절, 이 몸통이 부러졌다, 끝에가 부러졌다, 골단 사이인 골간단 골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절선이 관절 내 안으로 침범했다, 관절 내 골절까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치료가 어려운 것은 관절 내 골절이에요. 왜? 자꾸 이제 반복적으로 부하나 계속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가 잘 더디다고 말했죠? 자, 참고로 특정 뼈는 이런 명칭을 쓰지 않는다고 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퇴골 그리고 상완골인데, 대퇴골 여기는 어디에? 대퇴골 여기는 뭐라 불러요 우리가? 땡. 근위부. 맞죠? 대퇴골 근위부. 여기는 상완골 근위부 골절인데, 대퇴골의 근위부나 상완골의 근위부는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그쵸?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골, 부. 여기는 이렇게 인형 목같이 생겼다 했잖아. 경, 부. 자, 대퇴골에서의 바깥으로 툭 튀어나왔다, 많이 튀어나왔다, 뭐라 했어요? 대, 전, 자. 여기는 조금 덜 튀어나왔다, 소, 전,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명칭을 기준으로 대퇴골은 구분을 해요. 골두골절 그리고 대퇴경부골절, 이 사이 여기가 부러진 전자부 골절, 이 대전자와 소전자 사이가 부러지면 전자부 골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사이 전자 밑에 부러진 경우를 전자하 골절, 이렇게 대퇴부 근위부 골절은 얘기를 하고요. 상완골 근위부 골절이 약간 명칭이 틀린데, 상완부는 골두골절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해부학적 경부 가로치고 관절면 골절, 이렇게 상완골이 골두가 견갑골의 관절와와 만나는 부분이 부러진 경우 관절면 골절. 그리고 여기 상완골에서 튀어나온 부분은 뭐라 그러죠? 대결절이라고 해요. 그리고 소결절, 그리고 여기 외과적 경부, 다른 말로 간부골절, 체부골절,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뼈는 약간 특이한 명칭을 쓰고 있다. 그리고 골절의 정도에 따른 분류는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댕강 부러진 골절은 무슨 골절? 완전 골절. 여기만 부러진 것은 불완전 골절인데 그거를 이제 그러면 문제 불완전 골절에 대해서 써라. 그러면 그림으로 그릴 거예요? 아니죠. 말로 써야 되잖아. 뭐라고 쓸 건데? 조금만 부러진 골절? 이렇게 쓰기도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유식하게 써야 돼. 어떻게? 자, 뼈는 이 골막이라는 껍데기가 싸고 있고 그 안에는 껍데기 뼈인 피질골, 만두피, 피질골이 되어 있는데 완전 골절은 이쪽의 피질골이 다 부서진 골절이에요. 그래서 양측의 피질골이 연속성이 끊어진 경우를 완전 골절이라고 표현하고 불완전 골절은 일측의 피질골이 연속성이 끊어진 골절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는 괜찮다는 거지. 그럼 거기서 끝나면 그래 좋아하는데 좀 더 쓰면 좋아. 이 불완전 골절은 특징적으로 누구? 애들한테 잘 나타나. 말했잖아. 어른들은 술을 먹고 밥을 꽝 치면 손이 으드드드 부러지지만 애들은 이 어른보다는 말랑말랑해서 부러지긴 하지만 으스스 부러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불완전 골절의 정의를 묻는다면 그렇게 일측의 피질골의 연속성이 소실된 상태로 소아에게 특히 잘 일어날 수 있다. 네. 자, 골절면의 방향에 따른 분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많이 부러지는 경우는 이거죠. 이거는 가로횡, 횡상, 그리고 이거는 세로 종상, 사선, 그리고 나선. 여기가 네 가지가 대표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골절이에요. 자, 나 이런 것까지 외워야 하나라고 싶지만 이 명칭을 쓰라는 건 아무도 못 써요. 그 2018년도 불안정성 골절 제가 막 웃으면서 설명해서 했는데 실제 다 문제로 나왔을 때 대부분 못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런 것까지 써야 합니까지만 실제 쓸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쓰고 싶으시면 여기 있는 것만 쓰지 마시고 그 옆에 제가 말했던 그런 정의들을 쓰는 연습을 추가적으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내가 이걸 한번 하면 책을 한번 보게 되는 거야. 그쵸? 그 다음 골절 편수에 따른 골절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했던 요거는 그냥 붙어있는 거야. 그쵸? 얘는 한 덩어리야. 다만 선만 갔을 뿐이야. 그래서 얘는 선상골절이라고 하고요. 보통 골절은 이 몇 조각으로 뼈가 부서졌는지에 따라서 나눠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손만 갔어. 그러면 이건 한 덩어리죠. 한 조각, 1편. 선상골절인데 이렇게 부러졌어. 그러면 두 조각, 두 편이죠. 그쵸? 근데 골절선이 두 개면서 이렇게 이런 골절도 있어요. 요런 거는 이런 경우부터 으스스 부러졌다. 그래서 분쇄골절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분필을 두 군데를 댕강 부러뜨린 것처럼 하나의 뼈 안에 독립된 골절선이 두 개가 존재하는 경우는 우리 무슨 골절이래요? 분절. 분필이 두 분절로 부러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분재골절, 분절골절의 정의도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개방창 동반 여부에 따른 것은 개방창이 있는 경우는 개방성 골절인데 이것의 정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골절의 어떤 부위가 개방창을 통해서 외부와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많아? 감염의 위험이 높아. 그 얘기를 꼭 써줘야 돼. 키포인트야. 그리고 골절 부위가 외기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를 폐쇄성 골절이라고 한다. 자, 골절의 안정성에 따른 분류는 그냥 이렇게 어떤 전이가 없이 이렇게 있는 것은 안정성 골절. 근데 이렇게 막 덜렁거리는 거는
전위, 위치를 바꾸는, 우리가 움직일 때 이렇게 운동을 하거나 할 때 움직이면 어떻게 덜렁거리면 못 움직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위가 있으면 안 돼요. 전위가 있거나 혹은 정복을 하더라도 다시 전위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골절을 우리는 불완전성 골절을 합니다. 불완전성 골절 우리 수업할 때 들었지? 답을 쓰는데 덜렁덜렁한 골절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쵸? 자, 골편의 전위에 따른 분류. 전위성, 비전위성. 전위 골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덜렁거리거나 움직인 것은 똑바로 갖다 붙여야 되잖아요. 이거를 그냥은 할 수 없어. 뭔가 고정시켜줘야 돼. 그쵸? 전위 골절은 수술해야 돼. 아시겠죠? 수술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 자, 그리고 어떻게 힘을 받았느냐. 여기로 꽁 박아니 혹은 넘어졌는데 재수없게 여기 딴 데가 부러졌다. 이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직접 해상, 간접 해상에 따른 골절도 있는데요. 직접 해상에 의한 골절은 크게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어떤 거 배웠죠? 제 몸으로 막 설명하잖아요. 맨날 경부연이 둥두루둥둥 둥둥둥 딱 무슨 골절? 타박골절. 몽둥이로 맞았다? 타박골절. 어디에서 많이 일어난다 그랬어, 이거? 여기 어디야? 자, 우리 맨 첫 시간에 뼈에 대해서 공부했죠? 자, 뼈 이름 한번 잠시 막간을 이용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두개골이니까 이따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것이고요. 상지를 기준으로, 우리 상지는 팔과 이 팔을 붙이는 뼈들 있잖아요. 팔을 붙이는 뼈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앞에는 요거 쇄골, 뒤에는 견갑골이 이 팔을 붙이고 있어요. 팔은 크게 위에는 1개, 팔꿈치부터는 2개가 돼 있죠. 위에 있는 뼈는 상완골, 밑에는 첫 번째 시간에 했던 해요, 그쵸? 그 다음에 척. 그래서 요골, 척골 2개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뼈들을 이 상지를 여기다 갖다 붙이는 뼈를 상지대라고 한대요. 그래서 하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대퇴골, 밑에는 뭐라 그랬어요? 경비, 경비연 할 때 안쪽이 경, 바깥쪽이 비라 그랬죠? 그리고 이 앞에 튀어나온 것은 슬개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타박골절은 척골에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으스스스 프레스가 위에서 쫙 눌렀어. 앞자골절. 그 다음에 빵 하고 총을 쐈어. 무슨 골절? 관통골절이 대표적인 직접 해상에 의한 골절이에요. 간접 해상에 의한 골절은 많지만 대표적인 것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찝어드린 건데 가장 많이 언급했던 것이 견열골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견열골절은 우리말로 제가 외우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우리말로는 땜골절인데 이거는 어떤 갑작스러운 긴장이나 이걸 했을 때 건이나 인대가 끊어지면서 거기 붙어있던 뼈 조각이 함께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견열골절, 떼임골절이라 해서 갑자기 무릎에 이렇게 띡 하다가 여기 인대가 끊어지면서 무릎에 뼈 조각이 떨어져 나간다던가 팔꿈치를 갑자기 확 하다가 팔꿈치 건이나 이런 데 손상이 있으면서 팔꿈치에 있는 뼈 조각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다발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슬개골과 팔꿈치를 우리가 주두라고 하거든요. 주두에서 많이 생기고 발목에서도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각형성 골절, 압박골절 이런 골절들이 많이 있고 참고로 2019년도에 이 압박골절의 호발 부위와 진단 방법을 묻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압박골절은 이제 위에서 누르는 힘에 의해서 부러지는 건데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척추,
부위예요. 척추 중에서도 뭐 이렇게 만곡이 변하는 흉요추부 이행 부위라던가 이런 데서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병적골절도 우리가 이제 있는데요. 지금까지 했던 것은 어떤 이제 기본적인 골절이고요. 몇 가지 좀 특수한 골절이 있습니다. 보면 병적골절, 뭐 개방성 골절, 그리고 스트레스, 행군골절, 그리고 소화골절 등이 조금 특수한 케이스의 골절인데요. 병적골절은 2016년도에 나왔었어요. 병적골절의 정의를 보면 병이 들어서 부러진 거예요. 그쵸? 그것도 어떻게 잘 쓰면 좋을까? 일반인에게서는 이제 골절을 일으키지 않는 아주 미약한 힘이 골절을 일으키는 경우예요.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비정상적인 상태의 뼈에서 골절을 일으키는 것. 그래서 이 병적 골절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암이 있어서 뭐 암으로 인해서 뼈에 전이가 와서 약해서 그러면 뼈에 암세포가 있으면 뼈가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골절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많은 원인, 병적 골절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은 뭘까요? 딩동댕동이에요. 골다공증이 병적 골절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이에요. 이게 2016년도에 나왔어요. 그래서 병적 골절을 일으키는 원인은 크게 신생물에 의한 골절, 암, 양성종양 이런 거에 의한 경우고요. 비신생물성 골절은 이 뼈의 특정 부위가 이상한 게 아니라 내 몸의 전체적인 뼈에 이상이 있는 것을 말해요. 가장 흔한 것이 골다공증, 그 다음에 뭐 골연화증, 뭐 이렇게 구루병처럼 뼈가 말랑말랑한 거, 그리고 골형성 부전증, 뼈 형성이 잘 안 돼. 무슨 그 옛날에 인간극장의 엄지공주인가? 조그맣고 이쁜 여자 나온 적 있어요. 그 사람이 골형성 부전증이에요. 그래서 2016년도에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병적 골절을 일으키는 우리 몸의 전신적인 질환 및 국소적인 질환 5개를 쓰세요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답을 쓰실 것 같아요? 전신적인 거 O, 국소적인 거 O 이렇게 쓰는 게 맞을 것 같으면 통으로 O가 맞을 것 같아요. 헷갈리죠? 그냥 통으로 O 쓰면 되는 건데 10개를 짜내느냐고 너무 힘들었대. 그걸 원하는 건 아니야. 너무 그렇게 10개를 쓰라고까지는 무리대스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어보고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10개 쓴다고 5만 잡다구리 다 막 당뇨 막 이런 거 쓰면 안 되잖아요. 의학이론은 문제를 삐끗 잘못 이해하면 산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대표적인 케이스. 10개 쓴 사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5개만 써도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매를 번 거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래서, 병적 골절의 진단은, 보면은 이제, 뭐, 엑스레이로 알 수도 있겠지만, 이제 뭐, 골다공증이나 이런 것이 있어. 그럼 뭐, 골다공증 검사를 할 수도 있고, 암인 경우에는 CT나 조직검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겠죠. 자, 다음에 스트레스 골절입니다. 스트레스 골절은, 정상적인 뼈가 반복적인 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뼈가 부러지는 상태인데 대부분이 이거는 불안정 골절이에요. 그래서 아까 병적 골절의 차이와의 차이는 병적 골절은 뼈가 비정상이고 힘이 약해. 얘는 뼈는 정상인 것. 그 차이점이 있고요. 스트레스 골절의 호발 부위를 좀 알아주세요. 호발 부위는 많이 힘을 받는 곳이에요. 주로 하지. 그래서 대퇴경부, 그리고 경골 간부, 그리고 발뼈, 중족골, 그리고 족치골 이런 것들이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발의 두상골. 그래서 많이 딛는 곳이 스트레스 골절이 많이 생기고 아까 참고로 그 병적 골절에서 가장 흔한 원인이 골다공증성 골절이었죠. 골다공증성 골절을 일으키는 그 호발 부위도 있어요. 그것도 2016년도에 나왔는데 그거는 아줌마들이 골다공증이 많잖아요. 그쵸? 아줌마들이 어디 뼈가 많이 부러지는지 아세요? 여기 손목 많이 부러져. 왜? 많은 마실 가다 넘어진다 했잖아. 그리고 허리 그리고 빙판길에 넘어졌어. 대퇴경부 이런 게 많이 생겨. 그래서 골다공증성 골절의 호발 부위는 대퇴경부,
그리고 상완골도 많이 부러요. 상완골 이렇게 넘어지면 상완골, 요골 원위부, 그리고 척추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아줌마들이 어디서 부러졌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개방성 골절은 2018년도에 나온 겁니다. 개방성 골절은 아까 얘기했듯이 골절 부위가 개방창을 통해서 외기에 노출된 상태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중요한 것은 세균 감염이 많이 생길 수 있다 했죠. 감염이 생기면 뼈가 붓는다, 안 붓는다? 안 붙어. 그래서 감염이 생기면 안 돼. 그래서 감염을 예방하고 그리고 감염이 된 그 뼈를 잘 치료하면서 그 다음에 뼈를 붙이는 유압을 해야 한다. 그래서 먼저 치료는 이 응급처치를 하고 개방성 골절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가 있습니다. 뭐냐? 이렇게 괴사 조직이 있으면 이 괴사 조직을 계속 잘라내는 수술을 한다 그랬죠? 치료를. 죽은 조직을 가장자리를 잘라낸다. 그것을 우리는 변연절제술이라고 한다. 변연이란 말은 가장자리를 말한다 했어요. 그래서 괴사 조직을 계속 걷어내서 깨끗한 조직, 오염되지 않은 조직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골절을 유압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직 재건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소화골절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골절은 2019년도에 이제 출제가 되었었고요. 그 전에는 2차에 나온 적이 없어요. 소화골절은 소화골의 특징을 알면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소화골은 어른보다는 이 무기질, 칼슘, 시멘트의 함량이 적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른보다는 어때?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지점토처럼 충격을 흡수한다 그랬잖아. 그쵸? 어른은 지점토를 하면 지점토가 으스러지지만 아이들은 예쁘게 파인다 그랬죠. 그러한 특징의 결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의 골절이 뭐예요? 소성 변형이에요. 어른은 술 먹고 화가 나서 하면 손이 으스러지지만 아이들은 하면 지점토가 폭 파이듯이 뼈의 모양이 변하는 거야. 그래서 휜 변형이라고. 또 한 가지 아이들의 이제 이 뼈의 특징은 어른의 뼈의 특징과 비교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어떤 거? 골막이 어른보다 두꺼워. 골막의 가장 특징적인 일은 골모세포가 있어서 뼈의 두께 성장에 관여한다 했어. 뼈의 성장은 연골이 뼈로 되는 연골내 고라가 있고, 연골은 각 뼈에 이제 말단했기 때문에 길이 성장을 주로 담당한다 했고, 골막에 있는 골모세포가 이제 뼈세포, 골세포로 되는 과정인데, 그거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막내고라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골막은 뼈의 바깥에 있기 때문에 주로 두께 성장, 평평골 이런 데서 많이 나타난다 얘기를 했죠. 아이들의 뼈는 이런 골막이 두껍기 때문에 어른들보다 치료가 더 잘 돼. 그래서 치료 기간이 짧아. 또한 그리고 어른들한테 없는 게 있다 그랬어. 골단판. 그래서 성장, 길이 성장이 가능하다 했죠. 그래서 이런 특징적인 또 것들이 있고요.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또 이런 소성병현 등을 포함해서 나타나는 이 특징적인 것이 녹색 줄기 골절입니다. 전형적인 불안정 골절, 즉 피질의 일직성의 연속성이 소실된 것으로서 아이들에게 잘 나타나요. 어른들은 댕강 부러지게 아이들은 이렇게 여기가 붙어있는 상태야. 찔겨가지고. 그리고 융기골절. 융기골절은 뭐냐면 그리스 신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그리스 이렇게 신전에 보면 이렇게 기둥이 밑에가 불룩하잖아요. 튀어나온 거 융기라고 해요. 그쵸? 그래서 뼈가 부러지면 이렇게 휙 부러지는 게 아니라 여기가 살짝 튀어나오게 된대. 이렇게 넘어지거나 할 때. 그래서 이 융기골절은 주로 손목, 요걸 원위 부위에서 많이 나타나게 돼. 이렇게 넘어졌을 때 어른들은 뚝 부러지는 게 아이들이 거기가 살짝 튀어나오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돼요.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치료도 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의 어떤 치료의 원칙은 비수술적 치료를 많이 하게 돼요. 비수술적 치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손으로 뼈를 정복하는 도수정복을 많이 하죠. 그래서 도수정복을 통해서 비수술적인 치료를 많이 하는데,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이 전이된 골절, 뼈를 위치를 바꾸면 무조건 이제 수술해야 된다잖아요. 전이 되거나 뭐 관절내 골절 이런 것들, 성장판 골절은 추후 이제 성장 장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된다. 자, 그래서 흔한 소아골절은 요즘에 이제 정인이 사건 때문에 이 소아골절 이런 게 많이 이슈가 될 거예요, 그렇죠? 정인이 사진 봤어요? 여기 이렇게 붕대 감고 있었잖아. 이렇게 왜 여기 부러져서. 그 아동학대나 이런 거에 가장 한 것이 여기 이런 데가 잘 부러지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는 부러지는 경우가 이제 엄마 태어날 때 또 이 산도 탈출하느냐고 어깨가 껴서 부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소아골절에서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는 이유는 분만이 1번, 2번이 아동학대예요. 있을 수 없을 것 같지만 교과서에 써 있어. 2등이 아동학대인데 분만골절 중에서는 가장 많이 나타나는 데가 쇄골, 그리고 팔, 대퇴부가 많이 나타나는데 애들 아동학대도 비슷해. 여기 이런 데가 많이 부러져, 상기 쪽이. 저희 집이 그 남부법원 앞이거든요. 그 목동. 며칠 전에 가는데 경찰들이 한 몇백 명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봤더니 그날 재판이 있었더라고요. 그 남부법원 앞에 화환이 한동안 엄청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는, 그래서 제가 갈라 했는데 못 갔어요. 까먹어가지고. 자, 그래서 상완골 골절 중에서, 그러니까 소아골절 중에서 또 많이 일어나는 것이, 말했잖아. 엄마가 이제 손 붙잡고 가다가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넘어지거나 해서 팔꿈치 골절이 주관절부 손상이 가장 많다 그랬죠, 아동들한테. 그래서 이 주관절부 중에서도 이 부분을 우리는 상완골 과상부 골절이랬다. 헷갈리면 과장님 이렇게 외우라 했잖아요. 과장님, 과장부 골절. 그래서 과상부 골절이 가장 많이 있고요. 이 또한 도수정복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뼈가 부러지면 손으로 맞추면 돼요. 하지만 아이들은 굉장히 활동적이기 때문에 이 고정이 잘 안 될 수가 있어. 그래서 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냥 여기다 핀을 박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경비적 핀 고정술을 할 수도 있다 거고요. 합병증은 주로 이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볼크만 하혈성 구축을 얘기했었죠. 볼크만 하혈성 구축 뭐라 했어요? 구획증후군이라 했어요. 근데 상완골 과상부에서 나타나는 구획증후군을 우리는 볼크만 하혈성 구축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요걸 또 아탈골도 배웠어요. 그 저희 둘째 얘기하면서 둘째가 울면서 병원에 밤에 간 얘기를 했었습니다. 갑자기 엄마가 팔을 확 잡아 당길 때 이게 요거를 둘러싸고 있는 이 바퀴 모양의, 바퀴 윤자라 했잖아. 바퀴 모양의 인대가 찢어지면서 요골이 살짝 삐져나온 거라 했어요. 근데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팔을 이렇게 전환을 회전하면 이렇게 정복되는 경우가 있다더라. 그래서 방사선 촬영 시 되면 정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다음 하고요. 못 쓰신 분은 다음 시간 거 또 칸 채우기 하시면 됩니다.